내가 사업이나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 벌었던 돈 세금으로 다 토해내지 않으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마부사키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거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7월 달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 기간이죠. 만약 이 기간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진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의사항부터 세무사 없이 5분 만에 간소화해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 3.3 서비스에 대한 장점과 단점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는 여러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지금 신고기간인 부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부가세를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자세히 보시면 합계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36,000원 적혀있죠. 근데 여기에는 과세 물품 가액과 부가세 이게 따로따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가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있으면 그 돈의 10%는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란 매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게 공급 가액 부가세, 과세 물품 가액이라고 해요. 이게 공급 가액 같은 말이고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분만 투자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가세라는 거는 공급 가액의 10%를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1월에서 6월까지 1,1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업을 위해서 쓴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은 내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으로 잡히는 거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5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번 돈은 550만 원일 때 우리가 내야 되는 부가세는 얼마예요? 1,100만 원의 10%를 내면 100만 원을 내버리죠. 근데 저는 5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을 내면 너무 이제 많이 떼가는 거잖아요. 부가세니까. 그래서 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빼주고 실제로 번 돈에서 10%를 내게끔 하는 게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 이 매입 비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늘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하다 보면은 사업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귀찮거나 잘 몰라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부가세를 다루지만 부가세로 시작해서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몇만 원짜리 그냥 해버리지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시면 나중에 정말 큰 금액도 그냥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공급가액이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부가세로 내고 900만 원이 내가 번 돈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급가액에서 10%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100만 원까지 안 가고 한 90만 원 정도 되고 우리는 이제 91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공급가액이 책정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구글에다가 부가세 계산기 검색하면은 합계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지 공급 가액만 알고 있는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부가세를 계산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리죠? 그럼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보통은 1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료 같은 게 듭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따로 이용하지 않아요. 직접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매출 서류, 매입 서류 이런 것들을 다 챙기셔가지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부가세 기간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체크하고 불러오기 하고 다음 눌러서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해봤을 때 이 세금 계산서만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다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도 있고 특히 이런 오픈마켓 매출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공제받아야 될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그걸 모르면 공제를 받을 수도 없고 매출도 누락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업력이 그래도 좀 몇 년 되신 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홈택스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여는 드리자면 네이버에 홈택스를 검색해서 홈택스를 들어가요. 그러면 왼쪽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라는 게 있죠. 이게 부가세 신고 기간에만 뜨는 건데, 자,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미 세무사분께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화면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정기신고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 번호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 저는 이미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작성된 내용들이 뜨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력을 다 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용어들이 어렵고, 그리고 내가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매입세액에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기타 제출 서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금액이 맞지 않을 때 왜 안 맞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소요가 된다는 거, 이런 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자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즘에는 어플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정말 내가 1인 혼자서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별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어플들이 있으니까 이걸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3.3을 일단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게 지금 260만 사업자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을만 하죠. 3.3의 장점은 일단 5분이면 부가세 신고 자체가 가능하고, 그리고 예상세액을 미리 조회를 할 수 있고, 매입 공제 항목을 추천받을 수도 있어요.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별도의 인증이나 수임동의 이런 것들 필요 없이 간편 인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사업과 관련 있어 보이는, 그리고 공제가 될 것 같은 항목들을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3.3에서 알아서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쁜 분들한테는 최고죠. 우리같이 좀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무조건 3.3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 추천하는 분과 추천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추천 대상은 누구냐면 1인 사업자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장 맡기기에는 좀 부담이스럽고, 그렇다고 직접 세금 신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그 기회들이 나중에 있는데 꼭 바쁠 때만 이렇게 부가세 신고 기간 같은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신고를 빨리 해버리고, 이런 세법 공부 이런 거는 좀 법인을 만들 때, 매출이 좀 많을 때, 아니면 직원을 뽑고 시스템을 만들 때, 그럴 때 차라리 공부하시고, 지금은 이런 분들은 최대한 3.3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추천 대상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무사가 있거나,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셀프로 이미 신고를 할 수 있는, 좀 능숙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3.3 서비스를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세금 신고를 능숙하게 한다고 하셔도 어쨌든 부가세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쉽게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활용은 할 수 있겠죠. 참,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도 협의해서 갖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부가세 조회만 해도 이용료를 10%나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조회하는 건 돈이 들지 않으니까 조회해서 대략적으로 예상 세액이 얼마나 될지 확인해 보시고요. 10%의 할인 쿠폰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본문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남겨지는 링크를 통해 부가세 조회를 하시면은 커피 쿠폰을 한 장씩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보 사업가가 알아야 하는 부가세 절세법 3가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모든 돈의 내역을 확실하게 남기는 거예요. 부가세는 결국에 이 매입 금액이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현금 거래를 했을 때 현금 영수증에 지출 증빙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꼭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매입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현금 거래할 때 그냥 쿨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거를 쓰거나 이럴 때도 현금 영수증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매장 가서 커피 기프티콘 이런 거 쓸 때. 근데 그런 것도 다 지출 증빙으로 받으면은 사업 목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미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카드들은 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카드로 꼭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고, 그냥 다른 유튜브에서도 사업자 카드 등록하는 방법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카드 등록을 하면 카드 사용 내역들이 저절로 국세청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거래했을 때 당연히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단 모든 매입이 정상적으로 공제되는 건 아니고 사업과 관련된 항목들 중심으로만 공제 처리가 됩니다. 내가 쿠팡에서 그냥 사적으로 입을 옷을 샀는데 그게 사업이랑 관련이 없으면 당연히 처리가 안 되겠죠.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의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말씀드려 볼게요. 핸드폰 사용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업무용으로 전화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료도 당연히 부가세 절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사업자 명의로 변경을 하면은 세금 계산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게 인터넷과 묶이는 경우에는 비용이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면은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내가 업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매입 공제가 가능한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차량만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차를 갖고 계신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는 경우에 이걸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소매업이라는 게 있고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업자를 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세법상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도소매업으로 정의를 해놨고요. 해외 구매 대행업은 옛날에 하셨던 분은 도소매업으로 추가가 되셨을 텐데 요즘에는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는 게 따로 나와 있어요. 업종 코드가. 그래서 이걸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 일반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 매입액이 비용이 되고 물건 판매액이 매출이 됩니다. 반면에 해외 구매 대행업은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 중개해주는 수수료가 매출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내가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 수수료만이 매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 매출의 10%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끝이지만 해외 구매 대행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반 쇼핑몰처럼 도소매업처럼 세법상 처리가 되게 되면은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는 게 정말 안 좋은 최악의 상황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몰라가지고 막 2천만 원 내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정하려고 보니까 가산세가 붙은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 부가세 개념과 절세하는 법 그리고 3.3 서비스를 통해서 간소화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추천 대상과 비추천 대상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